장 초반 상승했던 코스피가 마감을 앞두고 2,500선 아래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틀 연속 하락세입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마감 앞둔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후 2시 50분 기준 코스피는 어제와 비슷한 2,490선 후반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전 2,520선까지 올랐다가 상승폭을 반납하며 현재 하락 전환했는데요.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하고 있지만 기관이 2천억 원 넘게 순매도하면서 하방 압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제보다 0.8% 내린 710 초반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2천억 원 가까이 순매도에 나서면서 지수 하방 압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제 달러당 1,470원까지 올랐던 환율은 현재 1,459원 선에 거래돼서 이틀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박규준 기자, 시총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네, 특히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수혜 기대를 받는 조선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 HD 현대중공업은 2%, HD 한국조선해양은 4%, HMM은 6%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하나오션도 6%대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위 종목을 보면 시총 3위인 제약사 HLB가 눈에 띕니다. 가남 신약 허가를 위한 미 식품의약부 실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6%대 급등이긴 했는데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현재 6%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아시아 증시는 상해 종합지수는 0.2% 하락, 니케이 지수도 0.2% 하락하면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인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습니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한 윤 대통령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공수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영준 기자. 네, 정부 과천청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작됐나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33분쯤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돼 이곳 서울청사에 10시 50분쯤 도착해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 전직 대통령들이 조사를 받았던 사례를 보면 수사기관 간부는 대통령과 조사 전에 짧은 티타임을 갖는데 공수처는 티타임 없이 곧바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오전 11시부터 3층 영상 녹화 조사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시작해 오전 조사를 마쳤는데 윤 대통령은 현재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무려 200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작성했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한 고강도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상 피의자를 체포한 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공수처에게 주어진 시간 사실상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구금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서울구치소 내 독거실을 배정해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 수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었는데 대통령실도 입장을 냈다고요. 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비슷한 입장문을 냈습니다. 우선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은 자진 출석하겠다고 했지만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고 정 비서실장은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입장과 사실 거의 동일한데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이 다치지 않는 것이라며 체포에 응하기로 결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홍일, 윤곽근 변호사와 오늘 선임계를 낸 걸로 알려진 송혜은 변호사 등 3명의 변호사의 조력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묵비권 행사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SBS 비즈 우형준입니다. 일자리가 비상입니다. 지난해 취업자 증가폭이 전년 대비 반토막이 났습니다. 특히 지난달엔 취업자 수가 약 4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정보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5만 2천 명 줄었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2월 이후 3년 10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건설업과 제조업, 도소매업에서 두드러지게 줄었는데 정부 일자리 사업 종료에 더해 전국 혼란으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관련 고용도 부진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간을 두고 운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업자로 전환되거나 비경으로 전환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 같은 연말 고용 한파에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15만 9천 명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32만 명 넘게 늘었던 1년 전과 비교하면 반토막 난 셈입니다. 건설업 취업자 수는 역대 가장 큰 감소폭인 4만 9천 명이나 줄었고 도소매업도 6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과 30대, 50대에서 취업자가 늘었지만 20대와 40대는 줄었습니다. 취업자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지만 전체 고용률은 62.7%로 0.1%포인트 상승하며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11만 7천 명 증가한 246만 7천 명으로 200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상반기에 민생과 경기사업 70% 이상 신속 집행해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특히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점검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정보윤입니다. 이런 가운데 가파르게 오른 환율 영향으로 수입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가가 다시 요동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윤아 기자, 수입 물가 지수 얼마나 올랐습니까?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수입물가 지수는 142.14로 한 달 사이 2.4% 올랐습니다. 석 달 연속 상승세인 수입물가가 지난해 4월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농림수산품이 3.6%로 가장 많이 올랐고 더 세부적으로 보면 커피가 9.7%, 원유가 3.8%로 상승세가 가팔랐습니다. 수입 커피 원두는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최근 1년 사이 80%나 급등했는데요. 이에 따라 스타벅스와 동서식품 등 커피 업계의 소비자 가격 인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윤아 기자, 환율 영향이 큰 거죠? 네, 불안한 국내 정세 등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에 달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고환율이 수입 소비재 가격 상승과 업체들의 조달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 유가도 들썩이면서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이 5달 만에 1,700원을 돌파했습니다. 수입 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 만큼 물가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0억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1년 10개월 만입니다. 보도에 최지수 기자입니다. 서울 강동구의 레미안 힐스테이트 고덕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지난해 8월 17억 3천만 원에 팔린 후 지난달엔 1억 원 떨어진 16억 3천만 원에 계약이 이뤄졌습니다.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년 10개월 만에 10억 원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지금 정지 상태고요. 계절적인 비수기에다가 설날이 1월 달에 있잖아요. 작년 말에 대출하고 이런 것들이 줄어든 상태에서 지금은 필요한 거래들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9월 이후 3천 건을 간신히 넘기고 있는데 지난해 7월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지난달 서울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도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전국 집값도 0.07% 내리며 7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또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상승세 역시 전달보다는 주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인 불확실성이 짙게 낀 가운데 서울시가 대치동과 잠실동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할 방침을 밝히면서 국지적인 거래의 증가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이르면 상반기에 알뜰폰 반값 요금제가 출시됩니다. 5G 요금제가 10,000원대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알뜰폰 5G 요금제가 더 저렴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데이터 도매 대가를 최대 52%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데이터 도매 대가는 이동통신사인 망인프라를 그대로 사용하는 알뜰폰 회사가 이동통신사에 내는 사용료 개념인데요. 정부는 4달 중 관련 고시를 끝낼 계획입니다. 낮아진 도매 대가가 알뜰폰 이용요금에 반영되게 되면 올해 상반기 안으로 현행 2만 원대인 알뜰폰 5G 요금제가 반값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20에서 30기가 구간대까지 알뜰폰 자체 요금제 출시와 1만 원대의 20기가 5G 요금제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알뜰폰 자구책 지원 방안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풀 MVNO 출연을 목표로 한 건데요. 풀 MVNO란 통신망은 이동통신사로부터 빌리되 고객관리 시스템 등 자체 설비를 갖추어서 독자적인 요금 설계 역량을 확보한 알뜰폰 사업자를 말합니다. 영세 알뜰폰 사업자의 정부 의존도를 낮추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신 신규 사업자의 자본금 기준은 기존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늘리면서 가격 요건은 강화했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이른바 대륙의 실수로 잘 알려진 중국 브랜드죠. 중국 샤오미가 한국 시장에 본격적인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카메라와 인공지능 기능을 앞세운 50만 원대 프리미엄 스마트폰으로 우리 안방을 공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안지혜 기자입니다. 샤오미가 한국 법인 설립 이후 첫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주력 제품인 스마트폰 샤오미 14T에는 독일 카메라 브랜드 라이카와 공동 개발한 렌즈와 구글과 협력한 인공지능이 탑재됐습니다. 50만 원대 가격표로 가성비도 챙겼습니다. Xiaomi 14T's Leica Summilec lens boasts a large aperture, improving light intake, allowing it to capture with higher quality and visual fidelity, especially at night. Xiaomi 14T supports circle-to-search with Google. Instant search anything you see on your phone. 이 밖에도 최대 100인치에 달하는 TV와 로봇 청소기, 또 스마트워치 등 5개 제품군이 한꺼번에 베일을 벗었습니다. Korea's users' pursuit of premium quality while demanding the reasonable values resonates with Xiaomi's core philosophy. And the establishment of Xiaomi Korea represents the commitment to, to understand their needs and preferences. 샤오미는 지난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을 14%까지 끌어올리며 삼성, 애플과의 격차를 더 좁혔습니다. 하지만 특히 휴대폰의 경우 한국은 더 까다로운 시장으로 꼽힙니다. 애플을 제외한 외산 브랜드의 점유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And our official channels, again, Xiaomi Online Store, Coupon Store, and Naver Brand Store, all this we will guarantee the authentic Xiaomi products with full after-sales support. 글로벌 1위인 중국 전기차 비아디도 곧 한국 시장 상륙을 예고한 상황. 가성비 좋은 중국 제품들이 실수가 아니라 실력일지 한국 시장에 긴장감을 불어넣으면서 본격적인 입증 무대에 올랐습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해 정해진 요율대로 보험료를 냅니다만 소득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은 경우엔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습니다. 이 선이 매년 바뀌는데요. 상한선은 올리고 하한선은 동결하는 경우가 누적되면서 올해 둘 사이 격차가 무려 450배를 넘어섰습니다. 엄하은 기자, 액수로 보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죠? 올해 한 해 적용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900만 8,340원입니다. 지난해 월 848만 1,420원에서 6.2% 오른 겁니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절반씩 부담합니다. 이에 반해 하한액은 월 19,780원으로 2023년 이후 3년째 동결됐습니다. 올해 상하한액의 차이는 무려 455배에 달하는데 2017년 약 278배에서 매년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 기자,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상한액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로 연동해서 매년 조정되지만 하한액은 그대로 유지하는 등 건보당국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를 10분위 소득 수준별로 나누면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보다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비교해 요양급여 혜택을 훨씬 많이 받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지역가입자의 경우 낸 보험료 대비 40배가 넘는 급여 혜택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우리나라 최저보험료가 과하게 낮아 건보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전기차 시장에는 지난해부터 캐즘이라고 불리는 전 세계적 수요 둔화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전방위적인 노력을
내놨습니다. 우선 소비자 대상 대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보조금 혜택이 늘어난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부는 오늘 친환경차 2차 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전기차 보조금 추가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높은 전기차 가격과 부족한 충전 인프라 등으로 인해 국내 전기차 시장이 캐즘, 일시적 수요 둔화가 길어지고 있는 만큼 이 보조금을 늘려 전기차 구매 수요를 되살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공장도 가격 4,600만 원짜리 전기차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기존에는 개별 소비세만 면제돼 부가세와 취득세를 포함해 5,600만 원가량 총 비용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조금 혜택이 들어갈 경우 중대형차 구매 보조금 기준으로 최대 580만 원, 여기에 또 제조사 할인 비례 추가 보조금 최대 14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가령 청년이 첫 차로 전기차를 산다고 가정했을 때 116만 원의 보조금 추가 혜택까지 모두 836만 원을 더 아낄 수 있습니다. 청년의 경우 개소세 면제와 취득세 7% 감면 등 이 기존 전기차 혜택을 감안하면 최대 1,100만 원을 할인받게 됩니다. 정부는 또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도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차 개소세, 취득세 또 감면 기준이 되는 중대형 승용 전기차 연비 요건 역시 중형과 대형 기준으로 각각 나누어 적용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 또한 늘리기로 했습니다. 2차 전지 산업도 지원한다고요? 네, 올해 2차 전지 분야의 이 정책금융에 작년보다 30% 이상 증액한 금액인 7조 9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또한 2차 전지 핵심 광물 제조와 이 가공 기술을 국가 전략 기술로 선정하고 R&D와 투자 세액 공제 관련 우대 공제율을 각각 적용할 예정입니다. 10조 원 규모의 또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활용해 2차 전지 공급망 선도기업 22곳을 대상으로 소재와 광물 다변화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 신정부 출범 등 이 대외 불확실성에 기술과 공급망 협력 등을 통해 2차 전지 기업들과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전기차 업체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 완화도 있습니다. 박연신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가 해소되는 건가요? 현대자동차그룹의 첫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전환 중인 기아 오토랜드 광명의 보전 부담금이 줄어들 전망인데요. 이는 국무 조정실에 건의된 국민이 선정한 10대 현장 규제 중 8개 건의 과제가 수용된 데 따른 겁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공장의 지목을 대지에서 공장 용지로 바꿀 수 있다는 대안이 마련되는데요. 지목이 공장 용지로 바뀌게 되면 준공 후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공장이더라도 등개축 시 보전 부담금을 꺾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지난 1971년부터 그린벨트로 묶였던 광명 공장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줄어든 부담만큼 생산을 늘릴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네, 이번 규제 완화에 따라 부담금이 줄어들게 되면서 투자금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아차는 아직 공식적으로 생산 라인 확대에 대한 결정을 확정 짓지는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투자금 확대가 된다면 생산 라인이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광명 공장을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전면 전환하려고 했는데요. 규제로 인한 부담으로 20만 대 생산 라인 구축을 15만 대로 축소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자리도 확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보전 부담금이 줄어든 만큼 해당 비용을 다른 공장 건설에도 투자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건설 중인 현대차 울산 전기차 전용 공장 등 공장 건설에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최근 승용차 시장 현장에서는 전기차 수요 둔화 속에 하이브리드의 인기가 더 오르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로 시장이 재편되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신형 모델에도 이런 추세가 반영됐습니다. 신차로 보는 시장 변화, 윤지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팔린 승용차 10대 중 7대는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와 레저용 자동차 RV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수 시장에서 승용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SUV와 RV 차량은 사상 최다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하이브리드차 열풍도 거셉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해 친환경차 수출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는데 하이브리드가 12만 대 이상 급증한 영향입니다. 현대차가 6년 만에 대형 SUV 팰리세이드 신차를 선보이며 하이브리드 차종을 추가한 이유입니다.
2개의 파워트레인 모델로 국내 고객분들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2.5 터보 가솔린 엔진과 동일한 배기량의 신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결합한 2.5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하였습니다. 현대차가 이번에 발표한 신차의 사전 계약에서 하이브리드가 7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와 기름값이 오르면서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2018년 출시된 팰리세이드는 국산 SUV 가운데 기아 소렌토, 현대차 산타페에 이어 3위를 기록했습니다. 9인승 모델도 처음 추가됐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패밀리 타겟을 주된 타겟으로 삼았었습니다. 이번에 그 새로 나오는 디올 뉴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중장년층 고객까지 그리고 다양한 고객들을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58,000대를 저희가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팰리세이드를 시작으로 올해 현대차 그룹은 아이오닉 9, 수소전기차 넥소 등 후속 차종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아우디 코리아도 올해 Q6 이트론 신차를 발표하는 등 국내 완성차 업계에서 친환경차 SUV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임지입니다. 5번 시도 끝에 인수 후보를 만난 MG손해보험의 매각이 다시 불발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노조의 반대로 인수에 나선 메리츠 화재에 발이 묶였기 때문입니다. 정부 움직임과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유선우 기자, 우선 현재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MG손해보험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메리츠 화재가 MG손보 노동조합의 반대로 한 달 넘게 실사조차 시작하지 못했는데요. 이에 대해 매각 업무를 담당하는 예금보험공사가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보 관계자는 이런 상황이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법적인 조치를 검토할 거라고 말했는데요. 시간을 끌수록 인수자의 의지가 떨어질 수도 있고 소비자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라 강제 조치까지 들어나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매각도 불발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금융당국과 예보는 이번 매각이 또 불발되면 회사 청산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보는 MG손해보험이 지난 2022년 4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뒤 수차례 매각 시도를 했지만 참여자가 거의 없어 모두 무산됐습니다. 이후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메리츠 화재가 지난달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는데요. 그때도 최종 인수 제안서를 낸 회사는 메리츠 화재와 사모펀드 한 곳뿐이었는데 이번 매각이 이렇게 무산될 경우 더 뛰어들 곳을 찾긴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청산으로 이어질 경우 보험 계약자는 예금자 보호법상 5천만 원까지 해약 환급금을 보장받지만 저축성 보험 등의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됩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지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일부 수도권과 충남 북서부로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동별 공기질 실황입니다. 전반적으로 공기가 탁하고요. 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곳은 개포 4동과 개포 1동, 도곡 2동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고요. 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종일 춥겠습니다. 공기질은 청정하겠는데요. 대기의 순환이 원활하기 때문입니다. WHO와 환경부 기준 모두 전국 좋음에서 보통 단계가 예상됩니다. 한편 금요일은 중서부부터 공기질이 나빠지기 시작해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공기가 나쁘겠습니다. 호흡기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